자, 부동산학 개론은 이게 지금 부동산 학입니다. 학인데 이 학은 부동산을 배우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부동산 학이라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공부하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땅이니 건물이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 하면 땅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인 측면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여지는 땅이나 건물과 같은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공부하는 거는 지질학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지질학, 토목학 뭐 이런 게 땅의 성질 같은 거 배우는 거고요. 건물이라고 그러면 뭐 건축학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게 눈에 목도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을 배우는 겁니다. 인간의 활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회과학이지 기술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부동산과 관계되는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과목 이름이 개론이에요. 개론. 이 개론이라고 하면 이 개론이라는 게 부동산학을 배우는데 개괄적으로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개괄적으로 배우는 거지. 개론의 반대는 뭐 정론 뭐 이런 겁니다. 상론 이런 말이 있는데 정론하면 뭐 정밀하게 배우는 거고 상론하면 상세하게 배우는 거겠죠. 근데 개론은 그런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개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이해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칠게라도 부동산학의 분야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공부하다 보면 총론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총론. 총론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개념은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앞에 구성해 놓은 건데요.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학이 뭐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특성이나 속성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용어는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한 4문제, 3문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서너 문제 나옵니다. 우리 초기에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10문제 이상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기껏 나와봐야 한 3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낮은 편이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총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제 파트가 있습니다. 경제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장론을 여기다가 따로 빼기도 하는데 시장론을 따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가 시장입니다. 그냥 우리는 시장 경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경제를 따로 떼서 분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제론 안에 시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이외에 뭐 금융론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경제 지식이 토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안 됩니다.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키 분야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논리를 모르면 뒤에 거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감승제를 모른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 모르면 수의 연산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의 연산의 기본적인 법칙을 모르면 수가 막 얽혀져 있는 그런 뭐 방정식, 부등식, 뭐 함수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되듯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개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리, 마케팅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거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따로 존재하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론. 정책은 부동산 행정활동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조직적인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의 이름으로 수행되는데 정책론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감정평가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밖에 빠진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있는데 감정평가는 부동산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동산학의 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물론 부동산학에 들어가는데 넓은 의미에 감정평가론은 따로 잡아요. 그래서 감정평가학이라고 안 합니다.
감정평가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론은 세부적인 테크닉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 요강에 보면 부동산학, 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강에. 그리고 이 감정평가론은 15% 내외로 출제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5%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40문항 중에요. 15%면 6문항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6문항을 안 내고 7문항씩 냈어요. 그러다가 27회 시험에서 딱 6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문제, 7문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40문항 중에. 그래서 감정평가론 이게 포함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론에 뭐 15% 내외로 출제한다 이런 단서가 붙기 전까지는 감정평가 문제가 한 10문제씩 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10회 이후부터 이게 이제 감정평가론에 15% 내외 출제 이렇게 딱 꽂히기 전까지 한 15, 16회 이전까지는 10문제 가까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8문제, 9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비중이 좀 줄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서 빠진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니 해도 경제론이에요. 어떤 분들은 문제 보면 투자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문항수가 여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난이도는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론이 이게 안 되잖아요. 경제에 대한 게 안 되면 투자론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가 함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수와 식에서 식의 연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돼야 이게 나머지 다 돼요. 투자론까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금융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세 개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감정평가론이 분량이 많거든요. 분량이 많은데, 여기서 6, 7문제 나오니까 중요한 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거, 아주 세밀하게 파가지고 뭐 저쪽 뭐 수익 방식에서 막 그냥 막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전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 좀 우리가 훑고 지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 이런 거 있는데 정책론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금융, 투자, 그 다음에 정책론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감정평가론은 뒤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가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의외로 여기 앞에 거를 좀 정리하면 감정평가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공포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쉬운 파트는 총론하고요. 여러분들이 총론은 다 공부해요.